일본군의 태평양 정장에 대해서 하고 싶죠, 오늘은. 지난번에는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서 또 네. 중국에서 있었던 얘기를 많이 네. 했는데 이제 또 사실은 태평양 전쟁 때 이들이 소위 침공을 했었던 그 경로상에 있었던 네. 나라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 빨간 게 지금 침공 관계, 침공하는 그렇죠. 네, 예. 라인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을 거쳐가지고 버마, 네. 지금 미얀마라고 그러죠. 네. 미얀마 쪽으로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쪽으로도 이제 일부 들어갔고. 일본군이 굉장히 강했나 봐요. 가는 나라보다 다 이깁니까, 그냥? 그냥 갑작스레 기습했으니까요. 그냥 기습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쭉 가가지고서 이제 인도, 말레이시아까지, 인도네시아까지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소위 모로네오까지도 했고, 그다음에 필리핀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은 이것을요 차례차례로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은 엄청난 이제 거리입니다. 네. 이걸 처음부터 이 일본의 대본령에서 대동아 공영권을 이제 기획을 하면서 진주만의 기습 공격을 하면서 네. 이걸 동시에 전부 일거에 진주를 한 겁니다. 진주만 공격과 함께. 함께. 그게 1944년 41년 12월 8일이 진주만 공격 날이거든요. 만약에 진주만 공격을 안 했다면은 지금의 역사가 또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왜 그렇게 됐냐면은 1937년도부터 일본은 이제 이 중국을 석권하기 위해서 한반도는 발판으로 삼고 중국은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제 이런 것이었는데 어떻게 됐든 이 경로상에 있었던 나라들이 거의 같은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받았습니다. 아, 자원의 수탈로부터 시작해서 인권의 유린 뭐 거기에서도 이제 성노예 등등이 다 있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좀 아직까지 별로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네, 어떤 내용입니까? 시간이 허락하는 한은 네. 제가 이제 한번 얘기를 어떤 하겠습니다. 내용입니까? 첫 번째 이제 이 미얀마, 버마. 네, 버마. 네. 지금으로 미얀마. 예, 미얀마. 그쪽을 이제 공격해서 가서 거기에서 그때가 이제 영국군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던 곳이죠. 아, 영국군이. 미얀마는 영국군이 장악하고 있던 곳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대동아 공영권의 목표가 뭐냐면 구라파 서양 쪽의 식민지가 돼 있는 이 동남아 제국들을 우리 아시아에서 우리가 이것을 경영을 해야 되겠다. 쫓아내고. 그래서 이제 영국이 장악하고 있었던 버마를 석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등등은 그때도 역시 영국이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프랑스가 석권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말해 반도 쪽은 이제 네덜란드가 하고 있었고, 하여튼 이와 같은 서양 세력들을 몰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버마를 점령하고 거기에서 이제 포로한 사람들을 가지고 혹시 콰이강의 다리라는 영화 봤어요. 보신 적 있어요? 네, 콰이강 다리 폭파하는 거. 예.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영국군 포로들을 이용해 가지고 태국하고 버마하고 통하는 거기에 다리를 건설할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아, 태국하고 버마하고 그 사이에. 그래서 그 자료 준비가 저기 화면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저기 이제 이 콰이강의 다리입니다. 네. 저도 저기를 한번 월남전에 참전했을 때 그때 그쪽을 갈 기회가 있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거기 가면은 이제 박물관을 만들어 놨어요. 네. 박물관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있는 것이 그때 영국군 포로들을 학대하고 그다음에 그 뭐 강제 노역에 하니까 병나면 죽고 네. 그리고 반발하면은 또 독방에다가 가두고 저기 이제 보십시오. 근데 그 영국군도 다 이긴 겁니까, 일본이? 그때 일본이 영국보다 훨씬 셌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영국군이 그때 이제 구라파에서 또 2차 대전이 벌어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 독일하고. 영국은 독일하고 싸우느라고 먼 거리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집중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콰이강의 다리에서는 어떤 좀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포로들을 강제로 동원해가지고서 강제 노역을 시켰으니까 사실 포로는 저렇게 학대해서는 안 되거든요. 국제법상. 네. 그런데 저렇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그다음에 학대하고 했으니까 이게 사실은
전쟁 범죄 중에도 큰 범죄죠. 네. 그래서 이제 콰이강의 다리는 그때 당시에 이제 버마라든가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됐었던 여러 가지 자원을 이제 수송을 하기 위해서는 철로가 필요하고 철교가 필요하고 하니까 저런 공사에 투입을 했다 하는 것이 버마와 관련된 얘기 중에 이제 하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싱가포르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네, 말레이시아 반도 여기 예, 싱가포르예요. 여기 싱가포르죠. 네. 이 싱가포르는 그때 당시에 영국이 이 동양 지역에서 큰 이제 영국 함대가 여기 기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를 그냥 비행기로 폭격을 해서 하루아침에 괴멸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주만에 대한 기습 공격을 하다시피. 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싱가포르를 점령을 했을 때 영국군이 그때 당시에 약 한 5천 명이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 8만 명을 포로로 잡았어요. 영국군을. 영국군. 근데 이 영국군이 8만 명을 어떻게 포로로 잡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국군의 구성에는 그때 인도가 영국의 소위 지배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인도 병사들을 많이 여기에 이제 영국군으로 편성을 했었어요. 야, 그럼 8만 명을 포로로 잡으려면 여기에 적어도 20만 명 이상은 일본군이 가 있었단 얘기네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인도군을 가지고 영국군이 자기네들 군대를 편성을 했으니까, 인도군 입장에서는 내가 왜 죽지 않으면 살고 싸울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이렇게 된 항복한다. 거예요. 그래서 항복한다. 그러니까 이제 항복을 했는데, 여기에서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영국군의 지휘관이 누구였었냐면은, 네. 퍼시빌 장군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요. 예. 그와 같은 영국군이 이제 항복을 하려고 그러니까, 네. 자기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항복을 하려면 항복 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항복 조건을 이렇게 저렇게 따지니까 일본의 그때 당시에 이제 거기에 또 점령군인 야마모토 장군이 영어는 짧지. 우물우물 빨리 항복하면 될 텐데 뭐 조건을 내건다 이죠. 네. 친놈이 무슨 놈의 조건이냐? 네. 빨리 여기 항복에 문서 도장 찍어라. 찍어. 이거. 그래서 예스까 노까 하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오냐. 예스까 노까. 예. 네.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어릴 때 이 얘기들을 그때 당시에 이 싱가포르를 점령했다고 하는 것은 태평양 전쟁 초기에 네. 엄청나게 일본의 국민들과 군대를 고무시켜줬습니다. 네. 우리가 할수 대영 있다. 제국을 물어뜨렸다. 항복을 받았다. 그런데 그때 항복이 예스까 노까만 했다. 네. 그러니까 너 그러면 너는 이제 다시 이제 전쟁하는 거고 네. 예스 해야면 너 산다. 그래서 영국이 손들었다. 예스다. 예스다. 네. 그래가지고 전 국민들에게 그때 초등학교는 말이죠. 제가 초등학교 그때 아주 들어가기 전인데 초등학교에 고무공이 있습니다. 네. 이 고무공을 한 개씩을 다 선물을 하고 그 야단을 쳤어요. 축제. 완전 축제 분위기로 들어갔군요. 네. 그것이 이제 싱가포르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필리핀에서도 난징 대학살이 있었다면서요? 그런 비슷한 거. 예. 이 필리핀은 난징 대학살 때에 학살당한 사람들이 약 한 30만 된다고 그럽니다. 막 애들까지 아기까지 그렇죠. 다 죽였다면서요? 예, 그렇죠. 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난징에서만 그런 학살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필리핀에서도 그런 학살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필리핀은 전쟁 초기에 미국이 거기에 메가더 장군이 주둔하고 있다가 이제 이게 지금 사진에 나가는 게 마닐라 대학살 사진입니다.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야, 뒤에 손을 묶어놓고 저렇게 다 죽였네요, 그냥. 그래서 저와 같이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일단 철수했다가 다음에 반격해서 들어왔을 때 여기 전쟁 말기입니다. 네. 1945년 8월 15일 날 항복했는데 네. 42년 2월 달의 얘기입니다. 네. 2월 달에 이제 미 11 공수국 사단이 거기에 이제 마니라에 이제 상륙을 하니까 필리핀 마니라에 있었던 사람들을 말이죠. 미국에 협조를 했다 하는 걸 가지고 그때 마니라의 인구가 총 70만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런 중에서 12만 5천을 아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렇게 죽였습니까? 저렇게 죽였습니다. 마닐라 대학살이 있었네요. 12만 5천 명이요. 예, 12만 5천 명. 예. 그러니까 미국에 도왔다. 그 그렇죠.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죠. 그러니 이게 정말 참
도처에 이렇게 해놓고 지금은 발뺌하고 있죠. 발뺌하고 이것이 우리가 침략이 아니다. 진출했다.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자체를 자기네들이 공격이 아니고 진주만 공격을 한 것도 진출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침략자는 오히려 미국이 이제 침략자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미국도 여기 지금 사실 속내는 말입니다. 아마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미국도 언제까지나 일본 편을 들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일본을 어찌됐든 굴복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전후 처리를 미국이 너무 온정을 많이 베풀었다. 구라파 쪽 같은 곳은 말입니다. 이 독일에 대해서 다시는 그와 같은 행위를 못하도록 베를린만 하더라도 4개국이 분할해서 관리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그 논리대로 하면은요, 일본도 여기 한 몇 개 나라가 쪼개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미국이 그걸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오히려 분단된 것은 한국이 오히려 분단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분단이 우리가 됐네요. 그렇죠. 일본이 분단돼 있어야 되는데. 분단을 시켜야 맞죠. 아, 일본을 그러니까. 분단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독일도 분단돼 있었고. 그렇죠. 그랬으면은. 동독, 서독 부르고 베를린은 또 4개국이 나눠져. 예. 근데 이제 그것이 그렇게 못한 이유가 온정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공교롭게도 그 전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북한의 남침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미국이 결국은 한국전에 참전하기 위해서 일본을 후방 기지로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 때문에 미국도 더 따지지 못하고 우리도 결국 그것을 더 따질 그러니까 수 없는 남침만 없었으면은 그렇죠. 이게 좀 달라질 수 있었는데. 역사가 달라지죠. 그때 마침 또 김일성이 거기서 남침을 하는 바람에 그렇죠. 지금의 이 역사, 잘못된 역사, 예. 왜곡된 역사가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다. 예.